손님들이 찾지 않는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자. 너나 할 것 없이 배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. 많게는 한 30%까지도 이게 커버를 해주거든요. 시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의 양상도, 뜨는 직업도 달라지기 마련. 연봉 1억이 가능하냐? 네, 가능해요. 배달이 없으면 언택트도 없다. 빠르게, 더 쉽고 간단하게. 가뜩이나 배달 문화가 발달한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배달 열풍. 무한 경쟁 시대, 살아남기 위한 숨막히는 질주가 시작됩니다.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곳, 전통시장입니다. 서울 시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%가 넘게 줄었다는데요. 이 시장은 좀 다릅니다. 특히 생긴 지 3년 된 이 반찬 가게는 개점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. 준비하신 양이 엄청 많네요. 네, 이거 오늘 조금 적은 거예요. 이게 하루에 다 나가네요. 아, 그럼요. 모자라서 못 팔 때도 있어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녔다는 김영주 씨는 지난해 가을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 잘 나가는 반찬 가게의 점원이 됐습니다. 품목으로 따지면 100개 이상이 나가요. 포장된 개수로 따지면 100개 이상이 나가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70개 정도?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언니를 돕기 위해서였죠. 다들 일이 없어 걱정인데 온 식구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만큼 바빠진 비결은 뭘까요? 딸의 음식 솜씨가 어머니 닮았나 봐요. 우리 옛날 사람은 하는 거고 지금 젊은 애들 하는 거고 틀려요? 우리 엄마가 잘해요. 첫 번째는 어머니의 손맛. 저희가 그거를 시작하면서 시장 사람들이 많이 좀 쫓아했죠. 부러워가지고 자기네들도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. 호자로를 파고 있어요. 매출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? 30%? 사실 매출이 급상승한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는데요. 분주하게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영주 씨. 배달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고객들께서 왜 이 가게는 배달 서비스를 같이 안 하세요? 저희는 아직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도 진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하게 되니까 고객님들께서 주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시장 음식도 배달해서 고객님들이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. 대형 마트처럼 전통시장에서 파는 상품들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. 장보기 신규 주문, 장보기 신규 주문. 경기도 성남과 서울 전 지역에 당일 배송이 가능하죠. 1시가 딱 되면은 올려요. 주문이 들어왔습니다. 주문이 들어왔습니다. 신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플을 확인하면서 몇 번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 품목들을 준비해서 봉지에 담아서 배송센터에 이제 갖다 주는 게 저희 이제 장거리 주문이 이제 오는 거예요. 주문 상품을 차질 없이 배송하려면 생선 하나 남았어요. 오전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. 그날 만든 반찬만 배달하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. 이제 좀 한숨 돌리시죠. 네. 이제 오늘 이제 한 반 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엔 저희가 되게 작았는데
금방 어떻게 한 2, 3개월 만에 1, 2를 막 팔아나고 하고 있네요. 배달 서비스 3개월 만에 매출액 30% 상승. 몸은 고되지만 발걸음은 경쾌합니다. 이곳은 시장의 배달 상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입니다.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각 점포에서는 배송될 상품들을 주문 번호에 맞춰 분류한 후 구비된 상자에 넣어둡니다.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배송 기사들이 각각의 물건을 픽업합니다. 제가 가져갈 걸 선택하면 됩니다. 지난해 5월부터 배송 전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 45살 이주형 씨. 언뜻 보기엔 평범한 회사원 같아 보이는데요. 배달도 자차를 이용합니다. 출발 전 목적지의 상세 지도 확인은 필수.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미리 사진으로 다 보고 출발을 보통 합니다. 건별로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루트에 맞는 상품들을 묶음 배송하는 등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죠. 어느 정도 페이를 받으시는 거세요? 묶음으로 하면 3건 정도 할 경우에 이제 거리별로 다르긴 한데요. 오늘 같은 경우는 2만 원 초반대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기름값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잖아요? 네,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. 시간이 곧 돈인 셈이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. 아, 이쪽이 아니네. 돌아가야 되겠는데.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복잡한 곳이 많아서 이렇게 잘못 갈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확인을 미리 하고 가는데도 만만치 않네요. 오배송 되는 일 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려면 순발력은 물론 꼼꼼함도 필요한데요.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남겨두죠. 산지에서 보내는 이유는 나중에 혹여라도 뭐 물건이 오배송이 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배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. 사실 이주영 씨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. 아, 오랜만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앉으시죠. 다음 달 중순이 이제 3년 약정이 끝나는 시기예요. 가전제품 렌탈 영업인데요. 기본형이고요. 이번에 배송 일을 하는 틈틈이 본업을 잊지 않는 주형 씨. 하지만 올 들어 부쩍 실적이 줄었습니다. 3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직접 고객을 만나야 하는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죠. 보통 하루에 1~2건 정도는 꼭 했는데 지금은 사실 실제로 한 달에 1~2건 하기도 사실 어려운 게 지금 실정입니다. 네. 남는 시간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시작한 일인데 요즘은 영업보다 배달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. 코로나 터지고서 직격탄을 맞았죠. 사실 40대 중반에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이 없으면 어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굉장히 어려웠죠, 사실. 그래서 뭐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집세를 못 낸 적도 있고요. 예, 굉장히 힘들었죠. 새벽부터 배송 일을 시작해 틈틈이 영업까지 하다 보면 때를 거르기 일쑤. 오늘은 배달지와 가까운 어머니 댁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로 합니다. 그 와중에 다음 배달지를 골라보는데요. 운전하다가 사고나 나지는 않을지
온종일 아들 걱정인 어머니. 오세요. 누워 있는데 몸살을 났잖아 엄마가. 저녁 꼭 챙겨 드시고 전화 드릴게요.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영 씨는 배달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서민이 굉장히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. 열심히 사는 건 같은데 좀 가진 분들에 비해서 서민들이 비슷한 대열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,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낙심들 하시는데 어떻게든 극복하고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합니다. 위기가 곧 기회라고 믿고 있죠.